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찍었던 영상으로 제가 어찌어찌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새로운 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학교를 쉬죠. 그래서 다들 빨리 퇴근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40분 저는 학교에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미리미리 안 한 제 잘못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동위원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원자의 구조라고 해서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상대적인 질량과 상대적인 전하량까지 알아봤었어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영상은 만들지 못하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화학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급한 건 다음 주 수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당장 급한 다음 주 수업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영상을 못 본 사이에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 수업을 듣고 있진 않지만 이미 졸업한 구독자, 졸업생들 분들 못 본 사이에 저 사람 머리가 많이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들 실험에 실패한 과학자 같다는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예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결국 주기율표에, 예를 들어 주기율표에 여기에 수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수소란 얘기죠. 이 위치에 있으면 수소인 거고, 이 위치에 있으면 탄소인 거고, 이 위치에 있으면 산소인 거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같은 원소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져요. 자, 그런데 그럼 같은 원소면 같은 원소지 왜 굳이 동위원소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아직은 진도를 안 나갔지만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면 원자번호 순서대로 애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원자번호 순서대로. 자,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원자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원자번호는 같은 원소입니다. 원자번호는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자번호는 그 원자에 있는 무엇의 개수이다. 맞아요. 양성자의 수죠. 이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예요. 양성자 수. 그러니까 원자번호는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전자 하나의 질량을 1837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랬고, 우리가 원자의 질량을 주로 얘기할 때, 이 질량수를 얘기할 때는 상당한 질량이 나가는 양성자 수와 무엇의 수만 더하는 거다? 중성자 수만 더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성자 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서 질량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앞에서 분명히 원자번호, 즉 양성자 수는 같은 원소라 그랬어요. 근데 질량수는 다르려면 양성자 수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다른 원소란 얘기예요?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졌을 때 동위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를 놨는데요. 원자번호는 똑같죠. 양성자의 개수가 1개, 양성자의 개수가 1개, 양성자의 개수가 1개니까 원자번호는 똑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는 1, 2, 3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이처럼 똑같이 수소라고 표현하지만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달라진 이런 원소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동위원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수소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양성자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중성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소죠. 얘는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핵 안에 양성자가 한 개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질량수가 1이란 얘기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1이란 얘기인데, 양성자가 이미 1이니까 중성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수소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원자예요. 우리가 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름 팁으로 배우겠지만, 얘를 원자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원자 핵만 있을 때 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자는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빅뱅 우주론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 쿼크가 만들어지고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중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아주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위에 전자가 돌기 시작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졌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즉 주위에 전자가 돌기 전까지는 걔는 원자 핵일 뿐이지 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다?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서 전기적으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얘네들은 수소 원자, 중수소 원자, 삼중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전하량이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양성자가 한 개니까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한 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형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수소 원자를 그려볼까요? 얘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당연히 하나 있겠네요. 질량수가 2예요. 양성자 한 개 더하기 얼마를 해야 질량수가 2가 될까? 네, 2를 했을 때 질량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도 한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도 하나 있겠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가 1번이네. 양성자 수가 그러니까 몇 개다? 한 개네. 근데 질량수가 3이네. 양성자 수 하나 플러스 몇을 해야 질량수 3이 될까? 2를 해야 질량수가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중성자는 2개가 있겠구나. 그래서 핵을 그릴 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2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도 하나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비로소 얘를 삼중수소 원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원자번호가 똑같고, 원자번호가 똑같으니까 같은 수소라는 원소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죠.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니까 얘는 질량수가 1이고 얘는 질량수가 2고 질량수가 3이니까 얘보다 얘가 거의 2배 무겁고 얘보다 얘가 3배 무거운 거예요. 자, 전자의 개수도 한 개 똑같죠.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 뭐를 의미하냐? 양성자의 개수가 같고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자연스럽게 원자과 전자의 수도 같고 화학적 성질은 거의 같아요.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얘도 수소 2개가 산소 하나를 만나서 물이 되고요. 얘도 수소 2개가 산소 하나를 만나서 물이 되고요. 얘도 수소 2개가 산소 하나를 만나서 물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왜?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얘는 한 개의 질량이 1이라면 얘 한 개의 질량이 2고 얘 한 개의 질량이 3이니까 질량, 무게, 밀도 이런 것 같은 물리적 성질은 분명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소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많이 나오는 이런 동위원소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원자번호 8번인 산소가 있습니다. 질량수 16짜리가 있고요. 질량수 18짜리가 있어요.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원자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이 녀석 둘 다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8개씩 가지고 있겠죠. 양성자를 8개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질량수가 16이기 때문에 16 빼기 8을 하면 중성자를 8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얘보다 질량수가 2가 더 크죠. 그러면 중성자의 개수가 2개 더 많겠죠. 그래서 얘는 중성자가 10개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도록 할게요. 질량수 12짜리 탄소, 13짜리 탄소, 14짜리 탄소가 있고요. 얘네들은 모두 원자번호가 6번이네요. 에블바리 원자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6, 얘도 양성자의 개수는 6, 얘도 양성자의 개수는 6개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개수를 빼는 거니까 얘는 중성자가 몇 개? 6개. 얘는 중성자가 몇 개? 7개. 얘는 중성자가 몇 개? 8개가 되겠죠.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동위원소 관계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는 이 녀석.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실제로 이번 4월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3학년 4월 모의고사. 자, 염소입니다. 염소는 원자번호가 17번이고요. 그리고 질량수가 35짜리와 37짜리가 있네요. 자, 원자번호가 17번이니까 양성자는 얘도 몇 개 있어? 17개 가지고 있겠네. 얘도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17개를 가지고 있겠네.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를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35 빼기 18을 하면 선생님이 못하는 수학이네요. 그렇죠? 산수인가? 35 빼기 17은 18인가? 예. 중성자가 18개 있는 거고요. 얘는 37 빼기 17이니까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0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고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 동위원소 관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양성자 수는 같지만 질량수, 원자번호,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질량수는 다른 원소.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이런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이거 이렇게 체크하고 이어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에는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 산소 기체들을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산소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는 질량수 16짜리 산소 원자도 있을 거고 질량수 18짜리 산소 원자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혹시 의도적으로 질량수 16짜리 산소들만 골라서 집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쉽지 않겠죠. 제가 여기서 산소를 딱 떴을 때 이 안에는 산소 질량수 16짜리와 18짜리 동위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게 될 거고요. 여기서 산소를 딱 떠도 질량수 16짜리 산소와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으니까 일정한 비율,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야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이 정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평균적인 개념이죠. 평균. 예를 들어 제가 질량이 16인 애를 5개를 챙기고 그 다음에 질량이 18인 애를 개수가 너무 안 좋은데 질량이 16인 애를 10개를 챙기고 질량이 18인 애를 5개를 챙긴다면 이렇게 챙긴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6짜리와 18짜리가 봤을 때 16짜리가 조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16에 가까운 값이 나올까요? 18에 가까운 값이 나올까요? 16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16점 얼마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해서 평균값으로 나타낸 원자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평균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평균 원자량. 그리고 이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비율을 고려하는 거예요. 비율을. 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 원자량은 뭐 동위원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어떤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있을 겁니다.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곱해줘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곱해줘요. 근데 이처럼 동위원소가 뭐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맞죠? 그러면 걔네들 모든 동위원소들을 동위원소의 원자량 곱하기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해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다 더해줍니다. 모두 합을 내주는 거예요. 동위원소의 원자량과 존재 비율의 곱을 모두 더해주는 거.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죠. 이렇게 모두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평균적인 원자량 값이 됩니다. 평균적인 원자량. 실제로 이 평균 원자량 문제가 요즘 꽤 헷갈리고 어렵게 나오는 게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내년에 수능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원자량 곱하기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모두 더한 거다. 이렇게 말로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탄소의 평균 원자량.
탄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제가 질량수 12짜리도 표현해놨고 질량수 13짜리도 표현해놨고 질량수 14짜리도 표현해놨죠. 근데 사실상 존재 비율을 따지면 질량수 12짜리와 질량수 13짜리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래서 질량수 12짜리와 질량수 13짜리의 탄소가 어떤 비율로 존재하냐면 예를 들어서 98.93% 대 1.07% 존재한다고 합시다. 탄소 질량수 12짜리가 98.93% 존재하고 그리고 탄소 질량수 13짜리가 1.07%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의 원자량에다가 존재비를 곱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질량수 12짜리 맞죠? 12짜리예요. 그리고 이 질량수 12짜리가 원자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12가 원자량이 되겠죠. 여기가 존재 비율은 100분의 98.93 100분의 98.93이 바로 98.93%의 비율이죠. 맞죠? 여기에다 또 뭘 더해준다? 이 녀석의 원자량 곱하기 이 녀석의 존재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3 곱하기 100분의 1.07을 곱해서 이 둘을 더해주는 겁니다. 얘랑 얘를 더해주면 그의 평균 원자량 값이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량수 13짜리 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녀석의 원자량은 13.003쯤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질량수라는 게 여러분 질량수라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만 고려한 거죠. 전자를 고려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아주 약간 무겁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2이고 13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원자량비가 12와 13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가 나왔으면 13.003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12로 놓고 13으로 놓고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제 왜 13.003으로 표현하냐? 사실 실제의 질량수가 원자량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 뭐밖에 없다? 탄소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되는 탄소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얼추 계산해 봤더니 제가 미리 계산했어요. 미리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12.0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탄소가 질량수 12짜리와 13짜리가 이 정도 비율로 존재하니까 이 비율을 고려해 봤더니 탄소를 내가 이렇게 한 움큼 쥐었을 때 그때 그 탄소들의 평균적인 원자량은 12.011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 너무 비율이 극단적이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엄청 많죠. 얘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2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사실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도 이 수소가 엄청 많고요. 얘랑 얘는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수소도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면 어차피 거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탄소의 원자량은 12다. 이렇게 놓고 풀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염소의 평균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염소 같은 경우에 염소의 평균 원자량. 염소는 저기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질량수 35짜리 염소와 질량수 37짜리 염소가 있네요. 자, 질량수 35짜리 염소가 대략 몇 퍼센트 있냐면 75% 존재합니다.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퍼센트,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말고 여긴 너무 정확해.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온단 말이야. 대충 75%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 37짜리 염소가 보통 25% 존재해요. 분수로 따진다면 약 4분의 3과 약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이 99% 막 98% 있으면 나머지 애들 무시할 만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12짜리가 98% 있으니까 얘는 평균 내봐야 어차피 12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여기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수소가 질량수 1짜리 수소가 막 99% 있으니까 어차피 평균 해봐야 1이 나와요.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4분의 3과 4분의 1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얘는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진 않았기 때문에.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그대로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13.003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 질량수 35. 자, 35짜리가 원자량 35짜리가 몇 분의 몇만큼 있어? 100분의 75만큼 있죠. 즉 4분의 3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수 37짜리가 얼만큼 있어요? 4분의 1만큼 있어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때는 35.5가 나오게 돼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을 얘기할 때 11.01이니까 대충 이따위 거 버리고 그냥 탄소의 원자량은 12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죠.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35.5가 나와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꽤 많거든요. 이게 적은 애도 25%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이 35.5가 나오고 35.5에 이 0.5를 버린다는 거는 너무나도 오차가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언제나 35.5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평균 원자량 값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와요. 이 값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감춰놓고 얘네들의 존재 비율을 갖다가 역으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에 대한 수업은 일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제 추세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관련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이번 시간 이 정도 수업했으면 됐죠? 오랜만에 복귀한 건데, 그쵸? 다음 시간 길게 할 거니까. 자, 다음 시간 수업에서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오늘 그걸 찍을 거예요. 네, 이따 봐요. 안녕.